우리는 골격근을 얘기할 거야. 내장근이나 이런 거는 심장근 이런 거는 우리가 배울 내용이 아니에요. 골격근만 하는데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골격근의 구조에서 여러분 거기 그림이 있어요. 뼈에 붙어 이게 뼈 골자잖아.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인데 몸을 지탱하는 근육이야. 그 근육은 뭐 알다시피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징적으로 그릴 수가 있거든. 근데 거기서 뭐가 보이냐면 하나의 어떤 이제 실 같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실이 하나의 세포야. 근데 이 세포 근육 세포는 주의하세요. 근육 세포는 근육 섬유야. 근육 섬유인데 원섬유가 아니라 섬유인데 왜 섬유라고 부르냐면 실처럼 생겼거든. 세포가 이상하게 생긴 거야. 신경세포도 되게 이상하게 생겼지. 신경세포 이렇게 생겼거든. 이게 세포야. 그것도 막 여러 개의 세포가 모여있는 이런 세포. 이거 세포. 얘도 세포 이렇게 된 건데 얘가 세포. 거기에 바깥쪽에 보면 핵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 이 핵들이 여러 개 있는 이 세포를 가리켜서 다핵세포라고 불러. 그건 그렇게 썩 중요한 말은 아니지만 알고는 있으시고. 그런데 거기에 뭐가 또 포함되어 있냐면 아주 가느다란 실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게 바로 근육의 원섬유이고 그 근육의 원섬유를 구성하는 세부 실들이 가느다란 실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마이오신이고 또 하나는 액틴이더라. 이거는 가느다란 필라멘트라고 부른다. 전구에 들어있는 것처럼 가느다란 실, 필라멘트라고 부른다. 마이오신 필라멘트, 액틴 필라멘트가 있는데 얘가 약간 더 굵어요. 굵기가. 마이오신이 조금 더 굵어. 마이오신이고 액틴이에요. 가벼운 느낌의 마이오신, 액틴. 그런데 이 원섬유는 무엇이 존재하냐면 마디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마디. 즉 주기적 구조가 나타납니다. 원섬유 안에 주기적 구조가 있는데 그것이 거기 이제 그림에 있어요. 그림에 원섬유를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가 그려보면은 얘를 좀 확대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런데 시커멓게 보이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으로 나뉜다. 어둡게 보이는, 밝게 보이는 이걸로 나눠져 있어. 어둡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이 주기적 구조가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소위 원섬유 마디라고 불러. 원섬유 마디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돼. 요거에 대해서. 자, 골격근의 구조는 이게 끝이에요. 간단하죠? 그리고 원리 하나. 골격근이 이제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수축을 얘기하거든. 거기 근육이 이게 제목 이거잖아. 제목이 이거랄까? 이거 수축이랄까? 골격근은 수축을 할 때 ATP를 소비하게 되고 근육을 수축할 때만 ATP 소비하고 이완을 할 때는 ATP를 쓰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문제의 포인트로 바로 들어가 버리는데 이게 약간 생뚱맞지만 문제로 바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구조를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뭐에 관한 이거. 얘의 명칭을 좀 알아야 돼서 그리고 원섬유 마디를 우리가 조금 더 살피면서 수축을 이해합니다. 이렇게 보통은 그릴 수가 있지요. 요렇게 그린 다음에 요렇게 까지요. 반복적인 구조니까요. 그때 여기서 어둡게 보이는 구역이 어디냐면 여기까지가 어둡게 보이는 구역이야. 그것을 A라고 해. 그리고 밝게 보이는 구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I대. 어둡게 보이는 A대와 밝게 보이는 I대가 있다. 그리고 원섬유 마디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이 선, 세부선. 이 세부선을 우리가 Z선이라고 하고 Z선이라고 하는데 그 Z 사이의 간격을 원섬유 마디라고 합니다. 자, 이제 기호화할 거야. 기호화한다는 건 뭐냐면 알파벳으로 생각하면 되고 알파벳 X를 쓸 거야. 원섬유 마디는 X라고 할 거고 앞으로 이거는 빨리빨리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약속과도 같아. 그래서 기억하는 게 좋아요. 원섬유 마디 X가 있고 Z잖아, A잖아, I잖아.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요 이름을 안 얘기 안 해요. 이 이름이 액틴이에요. sorry. 이 액틴이고요. 요 진한 게 굵어 보이는 것이 마이오신이에요. 네. 굵은 거 마이오신. 여기서 마이오신이 있게 되면 잘린 거예요. 이 주기적 구조 중에서 거기 한 구역만 보여준 거야. 그리고 흰색이 액틴 필라멘트인데 상대적으로 얇아 보이지? 그 둘 간의 상관관계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수축이라는 게 나타난다는 거야. 원성을 가지는 Z 간의 간격이고, 그리고 A대는 어둡게 보이는 구역이다 보니까 잘 봐봐. 마이오신의 길이와 똑같아. A대는 마이오신의 길이와 똑같고 I대는 액틴의 길이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액틴과 액틴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H대라고 부른다는 거야. 액틴과 액틴의 사이 거리를 H대라고 부른다. A 대 H 대 I 대 그리고 X, Z, Z를 기억하면 돼. 그때 대전제.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수축. 자, 수축을 한다는 것은 ATP를 소비해서 뭘 하는 거냐면 마이오신 그대로 있고 액틴과 액틴의 거리가 감소하는 거야. 액틴과 액틴 사이의 거리가 감소할 때 어떻게 하면 저게 감소할까를 잠깐 생각해 볼까요? 여기에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어요. 연결고리. 연결된 고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들이 마이오신을 기준으로 연결고리가 액틴을 마이오신에 있는 그 연결고리들이 ATP를 써서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양쪽에서 당깁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게 수축이에요. 그래서 액틴과 액틴 사이의 거리가 감소하게 된다. 보통 수축을 할 때 우리가 이두근이 만약에 수축을 하게 되면 반대편에 있는 근육은 무조건 이완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근육은 짝을 이루고 있어. 손가락을 구부릴 때도 손바닥에 있는 근육이 수축을 하면 손등에 있는 근육은 이완을 해야 돼요. 골격근은 무조건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근육을 수축할 때는 반드시 ATP를 써야 되거든요. 그 ATP를 쓰는 과정은 여기서 나타나요. 여기서. 그거를 이제 활주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건 하나의 설일 뿐 사실이 아직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수능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요것만 가지고 수능에 낼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가 시험에 나와요. 자, 그거를 지금 얘기합니다. 매우 중요한 세 번째. 자, 이 개념을 이제 이해하기까지 우리가 구조 설명하고 원성 마디 얘기하고 ATP를 써서 수축한다는 것만 얘기한 다음에 곧바로 일로 왔거든. 뭔 얘기냐? 요거를 조금 더 단순화 또는 모식화되보다 좀 더 심플하게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요. 어디만을 그린 거냐면 여기만 한 세트만. 오케이? 한 세트만 그려볼게. 이렇게 돼. 됐죠? 여기 한 세트만 그리고요. 그러면 이름 얘가 뭐냐면 액틴이에요. 액틴. 왜 한 세트만 그렸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나? 뭐를 딱 보여준 거냐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게 뭐야? 액틴 이 Z선과 Z와 Z 간의 간격이니까 원선을 마디 X야. 오케이? 자, 원선을 마디 맞아? X야. 대문자 X야. 오케이? 원선 마디 X를 표현한 거야. 우리가 기호화할 거니까 익숙해지도록 해보자는 거야. 원선 마디야. 그리고 얘가 마이오신이야. 마이오신의 길이는 누구랑 똑같다고? A대라고 쇼. 이것이 A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H대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H대예요. I대도 있죠? I대죠. 됐나요? 지금 우리가 뭐 얘기한다고? 요놈 변화량? 변화량? 무슨 변화량이요? 보통 근육의 요 원선마디 길이는 그냥 대략 한 10몇, 20몇 마이크로미터 수준이에요. 한 10 단위의 마이크로미터 수, 20에서 30 정도의 마이크로미터 수준이에요. 오케이? 단위가 근육 원선마디의 길이는 마이크로미터로서 수십 마이크로미터, 즉 100만 분의 1미터밖에 안 된다. 근데 저 껐다가 자, 저게 내가 얘기하지만 저 부한 소리가 약간 이제 졸음을 유발하죠. 저걸 안 켤 수도 없고 딜레마. 아이? 여기서 누구를 기준으로 얘기해야 되냐면 얘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원선의 마디가 얼마나 변하느냐 그 변화량만을 가지고
말할 때 x의 변화량이 원섬유마디 x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2d일 때 단위는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거일 때 그거라고 가정하면 단위는 마이크로미터고 여기서 왜 선생님 왜 마이너스라고 해요? 굳이 마이너스는 변화량이 마이너스라는 건 작아졌다는 뜻이야. ZZ간의 간격이 줄어드는 게 뭐다? 수축이야. 오케이? 그거일 때 이제 여러분 요 구역을 이렇게 나눕니다. 완전히 다 구역으로 나눠보면 구간이지. 근데 이게 약간 좌우 대칭이지. H대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지. 그러면 한쪽만 여기만 기역 부분이라고 해볼게. 여기는 니은 부분이라고 해볼게. 그리고 H대를 디귿이라고 해보자. 그럼 여기 뭐야? 여기 이 구역은 니은이고 여기는 다시 기역이야. 그런데 여기는 표현하지 않고 여기만 기역, 여기만 니은, 여기 디귿이라고 한 차로 걔네들의 변화량을 기억하는 거야. 단 전제가 뭐라고? 원성마디 변화량이 마이너스 2일 때. 그럼 예를 들어서 x가 t1일 때 2.4였어. x의 전체 길이가 C점이야. C점. t1일 때 2.4 마이크로미터였어. t2일 때 2.0이 되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계산할 수 있나? 총 변화량이 얼마지? 실제 총 변화량이 얼마야? 오늘 이제 가만있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지? 자, 이게 얼마 변한 거야? 뭐라고 그래야 돼? 마이너스 0.4. 오케이? 자, 이걸 뭐로 두면 돼? 공식이야. 마이너스 2이라고 봐. 이런 식으로 둔다는 얘기지. 그럼 이게 등식이니까 D값은 얼마다? 이렇게 계산하겠다는 뜻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X의 변화량을 기준으로 각 구역의 변화량을 공식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외우는 것이다. 그거는 그냥 너무 당연하게도 이 디귿자가 양쪽에서 가까이 올 때 벌어지는 현상일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기역 부분의 변화량은 얼마가 돼야 하냐면 그냥 기억하세요. 기역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D가 되고 이거일 때 니은 부분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디귿 H는 마이너스 2D로서 똑같습니다. 오케이? 외우세요. 매우 중요한 공식이에요. 자, 이거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외워. 그게 좋아. 여기서는 이해가 사실 필요 없는 게 두 마이오신 기준으로 액틴이 다가올 때 나타나는 관계일 뿐이야. 관계. 그리고 약간 산술적인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변한다는 거지. 실제로 그렇게 변하는 이 값들을 기억해야 한다. 그럼 여러분 이게 근수축의 원리이자 공식인데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곧바로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잠깐만 하나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봐봐요. 이 그림을 잘 보세요. 그리고 여기를 볼 때에 이걸로부터 여러분이 유도해야 될 게 하나 있어. 그림이 수축하더라도 항상 일정한 값이 있다는 거야. 누가 일정할까요? 마이오신의 길이와 액틴 그 자체의 길이는 변함이 없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마이오신의 길이가 얼마냐? 이 그림에서 마이오신 즉 AB의 길이가 얼마야? 그러니까 뭐 2인이 더하기 디귿이야. 오케이? 그럼 액틴의 길이는 얼마야? 2D 더하기 2인이지. 근데 앞에 2를 쓰나 안 쓰나 어차피 액틴의 길이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합치면 변화가 없다는 건데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이제 이거 외웠니? 한 번에 외웠니? 아직은 잘 안 되니? 그럼 보고 해볼래? 니은의 변화량이 얼마라고? 플러스 D.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D라고 쓰고 디귿의 변화량 전체가 얼마라고? 디귿은 마이너스 2D. 그럼 합쳐봐. 2D 플러스 마이너스 2D는 얼마야? 응? 아니 다시 2D 플러스 마이너스 2D 0이죠.
근데 지금 구한 게 뭐예요? 변화량이죠. 변화량이 0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일정하다. 액틴의 길이 구해봐요. 동그라미 기억은 변화량이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D고요. 니은요? 플러스 D잖아요. 그럼 변화량이 얼마요? 빵이죠? 그럼 뭐요? 일정한 애들이에요. 됐죠? 일정한 애들이 얘랑 얘가 일정하구나. 아 그렇구나.